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포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3일 금요일이고요. 10시 30분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뭐가 있냐면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보도 드리고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다들 의문이실 텐데요. 뭐가 어쩌고 저가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깔끔하게 요약해서 10가지 이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한 가지 자세하게 짚어보는 영상을 쭉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중요도 5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앞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중위가격은 무려 11억을 돌파한 상태고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되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누를수록 더 올라가는 부동산, 과연 상승 요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급 수요 곡선이죠. 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점점 증가합니다. 수량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급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패닉바잉, 공급의 턱없는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민감해진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도 상승을 보인다. 그러니까 민감해졌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가.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요. 새 아파트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노후화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한숨. 서울 전셋값 106주 연속 상승입니다. 전셋값의 폭등, 서울 106주째 전셋값이 상승 중이다. 현재 이 기준은 7월 8일 기준이고요. 아마도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더하면은 110주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상승을 하느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 플러스 2를 해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세를 살면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깔고 들어갔어요. 2년까지는 최대 보장을 해줬다. 그러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최대 4년까지 늘어났고, 더군다나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전세값은 계속 상승, 전세 수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추후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국가는 양적 완화라는 경제적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무제한 돈풀기다. 한국판 양적 완화, 코로나19발 돈감옥 불식 꺼버린다. 그래서 경제 타격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이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고요. 이후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이 경제나 소비로 가면 좋을 텐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다. 뭐의 원인이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벌써 3가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멍청한 정부 정책. 정부를 까는 게 아닙니다. 전 정부를 싫어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발의된 정책을 까는 겁니다. 멍청한 정부 정책.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법을 누더기, 구더기로 만들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거를 아무 때나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 때나. 자, 보시죠. 자, 처음에 2017년부터 시작이 됐죠. 6.19 대책부터 시작해서 8.2 대책, 9.5 후속 조치,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하고 종부세도 늘리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상승은 끊임이 없었다. 그러면 이 멍청한 정부 정책이 뭐가 있냐? 임대차 3법이 있죠. 임대차 3법 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2+2를 만든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못 올려요. 집주인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다 전월세 상한제가 걸린 거죠. 그리고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신고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월세 30만 원이 넘어가면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린다. 이 정부 정책 또 뭐가 있었죠? 자금 조달 계획서. 국가에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10년 전매 제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SR 규제, 신용대출 1억 이상 금지, 신용대출 1억 이상 받게 돼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회수 조치 당합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지금 잠실에다가 박아놔가지고요. 그 잠실 마이스라고 그 부분이 이제 도시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에 100년까지 바라봤을 때 정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그런 미래 유망한 엄청난 꿈의 도시로 만들 계획인데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LTV, 그 다음에 DTV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근데 묶어버리는 대신에 읍, 면, 리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민간 기업 건설사가 추진하는 주택이 아니라 어떤 거다? 이 망할 LH라든가 SH 국가 공공 기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만 추진. 정책이 총 몇 개가 나왔죠? 임대차 3법에 3가지. 자금조달계획서, 10년 전매 제한, DSR 규제, 신용대출 1억 이상 금지, 토지거래 허가제, LTV, DTV 규제, 수도권 전체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민간기업 건설사가 추진하는 주택이 아닌 LH, SH 국가 공공기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되도 않는 정부 정책으로 시장을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는 반대로 가게 돼 있죠.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요. 시장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도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고금리에서 지금 저금리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라는 경제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가요?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이때쯤인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은 5% 정도의 이자를 줬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킨과 동시에 지금 현재는 어떤 정책이다? 바로 제로금리에 도달했다. 제로금리라면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다. 유동성 자본이 은행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명품, 비트코인, 그림 등 수익률이 좋은 시장으로 이 유동성 자본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가 육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겠다.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이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금리 가지고도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중 5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가지를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능 들어오십시오. 서연고 안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경기 고양, 안양, 과천 등 5곳을 이르는 말이 바로 서연고 안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때 정말 많고요. 되도록이면 남부 쪽, 강남과 직주 근접이 아주 근접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내 집 마련을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돈포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